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을 오늘 강연 진행할 스페로 윤종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생성형 AI를 주제로 이제 보안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할 건데요. 오늘 저는 이제 어떤 생성형 AI와 관련된 뭐 AI 모델에 대한 보안이나 혹은 뭐 AI 모델을 활용한 보안 기술보다도 우리가 이제 생성형 AI를 활용을 할 때 어떻게 하면은 이제 보안을 신경 써서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지,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노력들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야흐로 AI 시대가 도래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죠. 이제는 AI, 특히 생성형 AI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는 와, 신기하다, 이런 것도 되네, 이런 수준을 넘어가지고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도 굉장히 AI 기술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하는 것 말고도 특히나 이런 AI, 특히 생성형 AI 기술에 대해서는 여러 조직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조직들이 생성형 AI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치 중에 가장 대표적인 가치가 이제 생산성의 향상이거든요. 물론 AI를 활용을 해서 기존에 해결하지 못하던 문제들도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슈가 어떻게 하면은 같은 시간 안에 더 좋은 결과물들을 AI를 활용을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것들이 많은 이제 기업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문제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AI라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 향상에 있어서도 물론 AI를 활용을 하는 분야가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뭐 그림을 그리거나 이런 것도 해주기도 하고, 또는 문서라든지 보고서 같은 작성에도 우리가 생성형 AI 많이 활용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 특히나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그래밍 분야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가지고 AI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AI를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생산성 향상들을 여러 분야에서 경험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나 이 생산성이 향상이 되는 비율이 높은 분야 중에 하나가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지금도 많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기존에는 이제 스스로 생각해서 소스 코드를 만들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소스 코드의 일부분을 작성을 하거나, 혹은 소스 코드 전체를 작성하거나, 혹은 소스 코드를 포함한 소프트웨어 전체를 설계하고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생성형 AI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성형 AI가 도입이 되면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함에 있어 가지고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하는지, 이런 단계들이 조금 변화를 했어요. 기존에는 개발자들이 소프트웨어를 만든다 그러면은 이제 물론 소프트웨어라고 한다라는 게 어떤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내가 직접 쓰건 아니면은 누군가에게 팔건 간에 요구 사항이 있으면은 그 요구 사항을 분석을 해서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어떤 프레임워크를 쓰면 좋을지, 혹은 뭐 어떤 라이브러리를 쓰면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설계를 하게 되고요. 이 설계를 바탕으로 개발자들이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해서 개발을 하게 되고, 테스트에서 배포가 되는 식으로 일반적으로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생성형 AI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상용화가 되고 널리 쓰기 시작하면서 이런 프로세스들이 조금 단축이 되고 변화가 되고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개발자들이 어떻게 구성을 해야지 잘 돌아갈까, 내지는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될까에 대해 가지고 골머리를 싸매지 않습니다. 요구사항의 존재를 하면은 AI에게 그냥 툭 던지는 개발자분들도 많이 계세요. 내가 이런 것들을 만들고 싶다, 이런 기능을 제공을 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싶다라고 던져주면은 AI가 실제로 설계부터 어떤 구성으로 만들어야 되고, 어떤 것들을 배치를 시켜야 되고, 어떻게 동작을 해야 되는지 설계부터 해가지고 설계에 기반한 소스 코드까지를 AI가 스스로 생성을 해주고 있죠. 그럼 이제 개발자들은 아예 할 일이 없냐?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소프트웨어라는 게 물론 AI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어 줄 수도 있겠지만,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어떤 레거시 코드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사이즈가 큰 경우에는 여러 번 만든 것들을 이제 엮어가지고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생성된 코드에 대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이제 수정이나 혹은 최적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테스트 가능한 수준의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식으로 개발 프로세스가 많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뭐 여러분 잘 아시는 GPT나 클로드나 뭐 코파일럿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쓰이기도 하고, 또한 이런 것들의 자동화를 좀 극대화하기 위해 가지고 워크플로우 도구들을 활용을 해서 AI 에이전트 수준으로 구현을 해서 프로세스에 적용을 하시는 개발사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AI를 통해서 이렇게 개발 프로세스가 변화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소프트웨어를 어떤 기능을 수행을 하고 요구 사항을 만족시키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거는 조금 쉬워진 일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제는 굳이 개발자가 소스 코드에 대해서 잘 알지 않아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가지고 생산성은 많이 향상이 됐는데 우리가 그러면 요 상황만으로 마냥 행복해하고 있기만 해도 되느냐라고 하면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물론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잘 동작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크게 고려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슈가 있는데요. 바로 보안과 관련된 요소입니다. 소프트웨어가 이제는 뭐 소프트웨어가 포함이 되지 않은 곳이 없죠. 여러분들이 쓰시는 뭐 핸드폰 기기라든지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항상 사용을 하시는 여러 가지 기기에도 소프트웨어가 이제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프트웨어라는 생태계가 점점 많이 커지고 있고 또한 포함이 되는 소프트웨어도 복잡해지고 있어요. 단순한 기능을 수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 서로 연동이 되기도 하고 뭐 항상 어떤 이제 동작이 수행하게 되면 알림을 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복잡한 기능들을 많이 갖추고 있는데 이런 흐름에 발 맞춰 가지고 취약점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그만큼 많이 쓰게 되면서 소프트웨어에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게 되면은 그 보고되는 양도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표와 같이 이제 2020년도부터 그 이전부터도 발견이 되는 소프트웨어 취약점의 수는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누적된 수는 당연히 증가를 하고 있고 매해마다 새롭게 보고되는 취약점의 숫자도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만큼 이제 소프트웨어 취약점이 많아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에 있어가지고 공격이 당할 일도 많다는 거고, 뭐 공격에 의한 피해라는 게뭐 개인정보 유출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내가 수행하지 않은 작업을 다른 사람의 권한으로 수행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조직 수준이건 개인 수준이건 받을 수 있는 피해가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요구사항을 충족을 하는 잘 동작하는 소프트웨어 만드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가 소프트웨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되는 문제인데 그거 이외에도 소프트웨어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최근에 보안 이슈와 관련해 가지고 가장 크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공급망 공격이에요. 그래서 공급망 보안이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고 뭐 단순히 그냥 이슈가 되고 있다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뭐 정부뿐만이 아니라 각 기관이나 각 산업계에서 나서 가지고 이런 공급망 공격에 대해서 안전한 개발 체계를 갖추고 공급망 보안 체계를 갖추는 일에 대해서 제도화하거나 뭐 표준화하거나 이런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이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공급망 공격이라는 게 일단 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요즘에는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만들거나 물론 사서 쓸 때는 마찬가지겠지만 100%다 우리 코드가 우리 개발자들이 소스 코드를 다 만들어서 소프트웨어를 완성시키지는 않습니다. 그 만들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오픈 소스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곳에서 제공받은 그런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 등이 다 포함이 되게 되는데 이제는 직접 만든 코드에는 취약점이 없어도 내가 포함하고 있는 내가 사용을 한 라이브러리 등에서 취약점이 있으면은 그 취약점이 전파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공급망 공격의 기본 골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내가 사서 납품받은 소프트웨어에도 취약점이 있으면은 당연히 내가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공급망 공격에 노출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망 공격은 이제 제가 몇 가지 이제 사례를 좀 조사를 해서 뭐 간단하게 실어보긴 했는데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특히 작년 올해에도 굉장히 많은 공급망 공격 사례들이 발표가 되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오픈 소스가 되었건 아니면 상용 소프트웨어가 되었건 그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취약점을 활용한 공격이나 피해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함에 있어 가지고 공급망 공격이 안전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머릿속으로 하면서 개발을 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성형 AI를 통해 개발을 하더라도 AI가 만들어낸 코드가 이 공급망 공격 혹은 소프트웨어 취약점에 있어가지고 안전한 산출물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공급망 공격에 있어가지고 가장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오픈 소스예요. 기존의 개발자들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이제는 사실 오픈 소스가 없으면 어떤 소프트웨어를 제 시간 안에 개발하기 굉장히 힘들죠. 소프트웨어 근간이 되는 프레임워크라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의 다양한 기능들을 구현함에 있어가지고 이제는 개발자들이 더 이상 바닥부터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들을 활용을 해서 많은 기능들을 구현을 하고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도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AI가 생성해 놓은 코드를 하더라도 바닥부터 동작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하나도 필요하지 않은 그런 소스 코드를 개발하는 건 아닙니다. AI도 개발을 할 때 결국에는 사람이 개발한 코드를 보고 학습을 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오픈 소스들을 활용을 하는 코드들이 생성이 되고 그런 코드들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근데 공급망 공격에 있어 가지고 이제 오픈 소스가 가장 이제 화두가 되고 또 타겟팅이 되는 이유가 이제 한 가지가, 실제로 이제 오픈 소스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그 공급망 공격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오픈 소스에 포함이 된 취약점이 존재를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가져다가 쓰건 혹은 AI가 가져다가 쓰건 간에 해당 오픈 소스에 위험하다고 알려진 취약점이 존재를 하면은 그 라이브러리를 가져다가 쓰는 것만으로도 포함을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공격에 노출이 되기도 하니까요. 실제로도 이런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와 관련된 취약점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 사례들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죠. 그런데 오픈 소스들은 그 수가 굉장히 많기도 하고 그 많은 수 중에서 제대로 유지 보수되고 있는 비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 말인즉슨 뭐 당연히 기능 오류 같은 것도 유지 보수에 포함이긴 하겠지만 새로운 취약점은 늘 새롭게 발견이 되고 보고가 되는데, 이런 취약점들이 발견이 되었을 때 적시에 취약점을 해결을 하고 새로운 버전을 내어 놓는 오픈 소스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80% 이상의 오픈 소스가, 즉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에 존재하는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가져다가 쓴다고 했을 때 그 해당 라이브러리에 해당 버전에 취약점이 포함되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을 할 때 AI를 쓰건 사람을 쓰건 간에 개발 산출물에서 사용한 오픈 소스가 안전한가, 이것들을 확인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나 요즘과 같은 공급망 공격에 민감하고 공급망 보안과 관련된 정책들이나 제도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과하지 말고 항상 신경을 쓰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또한 단순히 그러면 안전한 것만 사용을 하면 되는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개발되는 소스 코드에 대해 가지고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합니다. 국내도 마찬가지고 해외도 그렇겠지만 각 산업계에 있어 가지고 단순히 그냥 소스 코드를 안전하게 개발한다에 있어 가지고 뭐 문제가 없으면 안전한 거 아니야? 뭐 개발자들이나 AI가 보안에 신경을 쓰면 안전한 거 아니야? 결코 아닙니다. 산업계별로 준수해야 되는 코딩 가이드라인이나 컴플라이언스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책자로 만들어져서 나오기도 하고요. 이런 책자나 가이드라인에는 우리가 소스 코드를 개발을 해야 할 때 안전하게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서 준수해야 하는 일련의 코딩 규칙들이 많이 기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만든다라고 봤을 때는 그냥 AI가 생각하는 안전한 코드가 아니라 이런 가이드라인 항목들에 있어가지고 모두 준수를 하고 가이드라인에 위배가 되는 잠재적인 보안 약점들이 모두 제거된 소스 코드를 생성을 해야지만 비로소 만들어진 코드가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이드라인이 사실 준수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죠. 우리가 국내에서 지켜야 되는 가이드라인도 있을 거고, 또 수출하는 소프트웨어 만드는 경우에는 해외 표준이나 이런 것들에 맞춰가지고 준수해야 되는 항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혹은 조직 내에 우리가 안전한 코딩을 위해 가지고 조직 내에서 임의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계시는 그런 사내 가이드라인도 결국에는 다 준수 대상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가이드라인도 많기 때문에 AI를 통해서 개발을 할 때 물론 사람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항상 보안 교육을 수행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이런 가이드라인 책자들을 항상 보유를 하고 개발할 때 참고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는 것처럼 AI를 활용을 할 때에도 이런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모두 준수해서 문제가 없는 코드 생성을 요청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마 이야기를 듣기만 하셔도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생성형 AI를 써서 개발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한 가지 의문점을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뭐 AI가 요즘에 사람보다 똑똑하고 사람보다 더 잘한다고 하고, 특히 뭐 개발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개발하는 것보다 더 좋은 코드들 많이 만들어 준다고 하는데, 이런 보안과 관련된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하는 것보다 그냥 AI한테 시키면은 더 쉽게 해결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는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AI를 통해서 이런 보안 요건들을 고려를 해서 생성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안전하지 않은 코드가 생성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상기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크게 세 가지 이유에서 저희가 이런 AI를 통해서 생성된 코드가 마냥 안전하지만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학습 데이터의 문제입니다. AI가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여러 코드 베이스, 수많은 코드 베이스들을 보고서 어떤 코드, 어떤 개발 패턴을 사용하는지들을 학습을 하고 이것들에 기반해서 코드 생성을 하게 되는데, 사실 AI가 학습에 쓰는 코드가 안전한 코드만 포함이 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도 뭔가를 배우고 그거를 실천을 할 때 좋은 말만, 어떻게 보면 정답에 가까운 이야기만 쓰인 교보제를 보고서 또 공부를 해야지 사람도 올바른 행동을 수행할 수 있겠죠. 뭐 안 좋은 행동들, 안 좋은 사례들이 가진 책을 보고서 공부를 한다라면은 어쨌든 간에 그런 안 좋은 행동들이 또 묻어나서 나오는 것처럼 AI도 마찬가지로 모든 코드들이 기능을 하는, 동작을 하는 코드일 수는 있을지언정 안전하지 않은 코드 패턴들, 안전하지 않은 오픈소스의 사용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된 내용을 보고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런 학습 데이터에 기반해서 나온 소스 코드가 안전하다고 보장을 할 수 없다라는 이슈가 존재를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컨텍스트에 대한 이해가 부족인데, 이거는 이제 AI 한계라기보다는 우리가 AI를 활용함에 있어가지고 사람이 어떤 식으로 주문을 하는지에 있어서 한계점이 있다는 거를 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통 생성형 AI를 통해서 개발을 수행을 할 때 개발자들이 내가 만들고 싶은 소프트웨어의 모든 요구사항을 1부터 뭐 1000개면 1000개, 10,000개면 10,000개까지 다 나래비를 세워서 하거나 전체 시스템 구성에 대해서 준수해야 되는 요소들을 다 기술을 해서 프롬프팅을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개발자들이 이제 AI를 쓰는 방식이 내가 필요한 기능, 이게 뭐 함수 단위건 아니면 로직 단위건 뭐 크게는 파일 단위건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고, 결국에는 개발자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전체에 있어가지고 부분에 대한 요소들을 코드를 요청을 하고 AI가 생성한 이런 부분 코드들을 합쳐서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이루게 되는데요. 이 AI가 생성된 이런 부분 코드, 여기서 편리상 저희가 코드 조각이라고 좀 표현을 할게요. 이런 코드 조각들이 조각 단위로는 취약점들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안전한 코드일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는 이 코드 조각이 실제 시스템에 포함이 되어서 동작하는 과정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취약점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 코드 조각만 생성을 해서는 전체적인 데이터의 흐름이라든지 또는 흘러가는 데이터가 민감한 데이터인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코드 조각을 생성할 때 전체 시스템에 포함된 모든 코드들을 프롬프트로 같이 전달을 해서 보안 취약점을 고려해서 생성을 하는 거는 굉장히 쉽지가 않죠. 뭐 당연히 비용적인 이슈도 있을 것이고, 매번 그렇게 수행을 하기에는 AI가 모든 컨텍스트를 같은 이제 비율로 고려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한계점들도 있기 때문에 그 조각의 단위의 기능을 수행을 하는 코드의 생성에는 AI가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전체 컨텍스트를 이해해서 전체 실행 흐름을 고려해서 취약점을 식별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안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 가장 치명적인 부분이 이제 세 번째입니다. 생성형 AI가 뭐 최근에는 그래도 많이 최신의 데이터를 학습을 한다 하더라도 항상 지금 수준에서의 최신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답변을 생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안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뭘까요? 최신성입니다. 최신성. 많이들 경험하시겠지만 뭐 이제 영향도가 큰 취약점이 새로 발견된다라고 하면은 이것들에 대해서 기업들이 조치를 해야 되는, 어떤 소프트웨어 제공자들이 수정을 해야 되기까지의 필요한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보통 일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사실 이런 것들을 제일 필요도 없죠. 취약점이 발견이 되면은 개발자들이 그 즉시 붙어가지고 그 즉시 수정을 하는 거의 원칙입니다. 더 많은 피해들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요. 그만큼 보안이라는 게 어제까지는 안전하다고 알려진 그런 기술이나 그런 소프트웨어에서도 새로운 취약점이 연일 보고가 되고 있고요. 이런 취약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조치를 하고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AI가 가지고 있는 학습 데이터 그리고 생성에 활용이 되는 데이터들은 여전히 최신성을 담보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뒤에서도 예시를 조금 보여드릴 텐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최신성을 이제 우리가 최신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보안 분야에 있어서는, 특히나 이런 개발 보안 분야에 있어서는 마냥 AI가 생성된 코드만 믿고서 사용을 하기에는 AI가 학습된 데이터의 기준으로는 안전한 코드가 나왔을지언정 현재 시점에서 그게 안전하느냐라고 본다면은 그렇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AI가 아무리 뭐 보안에 대해서 고려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생성된 코드라 하더라도 우리가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성된 코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개발한 코드와 차등을 두지 말고 보안 테스팅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몇 가지 이제 한계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좀 예시들을 보면서 진짜로 그럼 위험한 코드가 나오나요?라는 것들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스 코드에 있어가지고 안전하지 않은 내용들이 포함된 것들, 뭐 이게 실제로 크리티컬한 취약점이냐 아니냐를 떠나가지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컴플라이언스나 가이드라인 준수 측면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에 실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취약점 자체도 간단하고 또 사실 이것들을 신경을 써서 개발하는 것도 간단한 내용이기는 해요. 프롬프트로는 그냥 간단하게 뭐 파일 경로와 내용을 입력받아서 뭐 이런 파일에 추가하는 유틸리티 코드를 만들어 줘라고 뭐 제가 개발자 입장에서 주문을 한다고 하면은 해당 기능을 수행을 하는 이런 기능들이 잘 동작이 되는 코드를 AI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 냅니다. 근데 이랬을 때 이 코드가 기능은 다 수행을 하는데 과연 안전한지, 또 이렇게 가이드라인 등을 잘 준수를 한 우리가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코드인지를 본다면은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발견된 내용이 있어가지고 AI는 나름대로 뭐 입력을 받는 코드들, 그리고 예외가 발생했을 때 예외를 처리하는 코드들에 대해서 원활하게 생성을 했는데, 이제 예외를 처리를 할 때 이 예외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지 안전한가에 대해서 저희 가이드라인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류와 관련돼 가지고 많은 메시지를 생성하는 경우에는 공격자가 그 오류 메시지를 보고서 공격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수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시스템 정보로 공격의 비밀을 제공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AI가 생성된 코드는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가이드라인에 위배가 되는 코드를 사실 이렇게도 쉽게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가이드라인 전체를 AI에게 던져주고 생성을 하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개발보안 가이드라인만 하더라도 우리가 책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거의 200페이지 넘는 정도로 구성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양의 가이드라인, 특히 준수해야 되는 가이드라인이 또 하나가 아니라면은 코드 생성할 때 생성되는 코드보다 AI가 고려해야 되는 내용들이 너무 방대해지게 되고, 이랬을 때 비용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이렇게 많은 가이드라인을 꼼꼼하게 다 준수를 해가지고 코드에 반영이 되어 있기는 사실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는 아무리 생성형 AI라 하더라도 우리가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기술이죠. 정적 분석 도구 등을 활용을 해서 이런 가이드라인들에 대해서 잘 준수하고 있는지 위배 여부는 한 번 더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안전하지 않은 구성 요소 사용인데요. 요거는 이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제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쓸 때 안전한 라이브러리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공급망 보안 이슈 때문에 이제 오픈 소스에 대해서도 굉장히 취약점이 많은 라이브러리, 발견된 라이브러리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생성형 AI는 이런 중요성,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이야기가 되는 공급망 보안에 대한 중요성을 체감을 하고 함께 이제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을지 확인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로는 먼저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 물론 소스 코드 생성을 하겠지만 이와 같이 어떤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를 쓰기 위한 의존성 파일에 대한 생성을 요청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것들을 문법을 다 준수를 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아파치의 특정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의존성 파일을 생성을 할 거야. 의존성을 설정하는 파일을 만들 건데 이걸 만들어 줘라고 했을 때 생성된 코드를 보시면 잘 만들어 줍니다. 이런 그 폼 파일의 문법에 맞춰 가지고 이 라이브러리를 포함을 할 수 있는 코드를 잘 만들어 주는데, 문제는 여기서 AI가 이거를 사용하시면 돼요라고 전달한 라이브러리가 과연 안전할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커먼즈 랭 라이브러리의 이제 3.17.0 버전을 추천해 주었는데 제가 안전한지 직접 한번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들은 이제 이런 저장소에 각 버전별로 발견된 취약점이 있는지 없는지 안전한지에 대해 가지고 다 공개를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찾아본 결과 AI가 추천해준 버전에 있어가지고 한 개의 취약점이 발견된 사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이제 2024년이죠. 작년에 공개가 되었던 라이브러리 버전에서 이미 취약점이 알려져 있고, 이것들을 수정을 해서 취약점이 제거된 버전이 25년에 이미 2번 출시가 됐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취약점이 있어가지고 위험하기 때문에 사용을 하면은 안 되는 버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전한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같은 경우에는 아마 최신의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을 하지 못했거나 그 정보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취약점에 존재하는 과거의 버전으로 코드가 생성이 되게 되겠죠.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AI가 만들어졌으니까 좋은 거겠지, 신뢰하고 직접 사용을 하게 된다면은 여기서 발견된 취약점이 우리가 만들고 있는 소프트웨어에도 포함이 될 수 있을 거고, 이런 취약점을 활용한 공격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도 AI가 생성된 코드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간단하게 확인을 하고 간단하게 조치할 수 있는 취약점에 대해서도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활용하는 방식대로 했을 때 이런 문제점들이 발견이 된다라는 사례를 좀 소개를 드렸고요. 그래서 타이틀이 조금 깨졌는데 이건 이제 AI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는 동일합니다. 우리가 AI를 활용을 할 때 뭐 프롬프트 입력해서 코드 검토하고 수정하고 최적화하는 거 물론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때 단순히 우리가 생성된 코드를 가지고서 어떻게 하면은 포함시켜서 잘 실행을 시킬지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산출물에 대한 보안 테스팅도 추가적으로 수행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런 보안 테스팅을 우리가 언제 해야 하는지를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데브세옵스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 주기죠. SDLC 상에서 요구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운영 단계에 있어서 전 주기적으로 이런 보안 활동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단계에서부터 코드에 포함된 취약점을 확인을 하고 당연히 테스팅이나 운영 단계에서는 이런 취약점에 대한 조치를 수행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발 프로세스 전체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결국엔 생성형 AI가 코드 산출물이나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언제 만들어내더라도 보안 테스팅 활동을 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좀 전달을 드리고 싶은데요. 근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생성형 AI를 쓰는 목적과 또 개발 보안을 수행을 하는 목적이 조금 상충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생성형 AI를 소프트웨어 개발에 포함시키는 이유는 가장 앞에서부터 강조를 드렸지만 결국에는 생산성 향상 목적이에요. 그리고 물론 이런 생산성 향상이 그냥 AI를 활용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AI를 활용했으니까 생산성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걸 가지고서 에이전트 등으로 이제 구현을 해서 조금 더 자율적으로 생성형 AI를 활용을 함으로써 이제 워크플로우를 자동화시키고 즉 사람이 개입해야 되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줄이면서 더 빠른 시간 안에 더 많은 코드를 생성을 하고 더 빠르게 소프트웨어를 완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런 생성형 AI를 활용을 하는 목적일 겁니다. 근데 애플리케이션 보안 테스팅의 목적은 뭘까요? 결국에는 생성된 코드나 산출물들에 있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뭐 사람이 만들었건 AI가 만들었건 이 산출물에 대해서 취약점을 식별을 하고 제거를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저희가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보안 테스팅으로서 우리가 보안 테스팅 도구를 돌리고 이 취약점에 대해서 사람이 검토를 하고 사람이 직접 조치 방안을 고려해가지고 사람이 직접 조치를 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런 방식 자체가 AI를 도입해서 향상이 되겠죠. 생성되는 코드의 양이나 속도가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될 텐데 이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게 이제 가장 큰 상충이 되는 포인트입니다. 즉 병목점이 생기는 거가 되는 거죠. AI가 아무리 코드를 빠르고 많이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보안 테스팅을 전통적인 방법으로 해서 결국 보고서 어떻게 조치할지 판단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된다면은 AI를 굳이 도입을 하는 이유, 생산성 향상의 목적이 조금 퇴색될 수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성형 AI 기반 개발에 이런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테스팅을 도입을 할 때 고려하셔야 되는 게 단순히 AI로 개발된 거 지금처럼 사람이 검사하고 수정할 거야가 아니라 워크플로우에 자연스럽게 통합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AI를 통해서 지금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AI를 통해서 개발을 하더라도 이런 보안 테스팅에 대해서 먼저 이제 자동화 프로세스에 녹아내기 전에 개발 단계에서부터 보안 테스팅을 수행을 해야 한다라는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개발 단계에서부터 이제 보안 테스팅을 하고 조치를 해야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 대표적인 게 바로 비용 절감입니다. 이 비용이라는 건 단순히 뭐 사람에게 주는 월급이나 뭐 노동이나 시간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즉각 조치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피해까지를 다 고려한 것이고요. 그래서 AI를 통해서 일단 만들어내고 마지막에 가서 문제가 생기면은 그때 일괄적으로 보안 테스팅을 조치를 하자라는 방식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떤 결함이 되었건 어떤 취약점이 되었건 발생 시점에 우리가 그 즉각 조치를 수행을 해서 대응을 하는 것보다 출시 이후에 만약에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대응하게 된다면은 최대 30배 정도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과 어떻게 보면 괴리를 같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비용 절감도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운영하고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이제 AI가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AI가 산출물을 생성하는 즉시 보안 테스팅을 해서 조치를 하는 것 자체가 이와 같은
효과를, 비용 절감의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로 산출물을 생성하는 개발 단계에서부터 보안 테스팅을 통해서 수정을 할 것을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우리가 그 AI를 활용한 자동화 프로세스에 어떻게 보안 테스팅을 녹여야 되나라고 봤을 때 지금 보시는 이런 그림과 같은 프로세스를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코드 생성형 AI는 말 그대로 코드를 생성을 합니다. 코드를 만들어내는 그런 AI 기능을 역할하는 거고, 이 코드가 안전한지 보안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전통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애플리케이션 보안 테스팅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자동화 도구들에게 위임을 한 식으로 역할을 나눠서 가는 그림을 저희가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이 전달이 되게 되면은 이제 1번 화살표를 따라 가지고 AI가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게 되겠죠. 그럼 이후에 생성을 할 거예요. 코드를, 뭔가 동작하는 코드를 만들어 주겠죠. 혹은 아까와 같은 설정과 같은 산출물을 만들어 내겠죠. 이거를 사람이 직접 쓰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일단은 애플리케이션 테스팅 도구에다가 전달을 하게 됩니다. 뭐 이 과정에서 MCP와 같은 기술 등이 활용이 될 수 있고요. 이제 애플리케이션 보안 테스팅 기술은 자동으로 또 자동화 도구들이 많이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전달받은 코드를 분석을 해서 소스 코드는 잘 작성이 되어 있는지, 위배가 되는 컴플라이언스나 가이드라인이 있지는 않은지 다 찾아내게 되고요. 오픈 소스와 같은 구성 요소에 대해서도 최신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오늘 이 시점에 안전하지 않다고 알려진 구성 요소를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부분들을 식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식별된 내용들을 물론 사람에게 리포팅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우리 코드 생성형 AI가 잘하는 분야 중에 또 하나가 물론 코드를 만들어내는 것도 잘합니다. 그런데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니 이런 것들을 수정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코드 수정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은 명확하게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잘 수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취약점에 대한 분석 결과를 AI에게 다시 한번 던져줄 수가 있습니다. 취약점을 이제 찾아가지고 보안 테스팅 도구가 이러이러한 코드 이번 이 라인에서 이런 취약점이 발견이 되어서 이런 형식으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정보를 다시 전달해 주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생성형 AI가 이런 취약점 정보들을 바탕으로 생성된 코드에 대해서 수정 사항들을 반영한 안전하게 개선된 코드를 다시 한번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과정이 뭐 1번부터 지금 6번까지 나열이 되어 있어서 복잡하게 보이시겠지만 사실 요거는 생성형 AI하고 이제 보안 테스팅 도구들하고의 일이죠. 인간의 일은 아닙니다. 즉 자동화 도구, 보안 테스팅 자동화 도구와 AI가 본인들끼리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수행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개발자들의 밖에서 보면은 마치 안전하게 생성된 코드가 나온 것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그 이면에는 실제로는 생성과 수정을 하는 영역은 AI가 수행을 하게 되는 거고 보안 취약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최신의 데이터로 분석을 수행하고 알려주는 역할을 이제 기존의 보안 테스팅 도구들이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의 이제 도구 간의 기술 간의 협업을 통해서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구축해 놓게 되면은 안전하게 생성이 당연히 되니까 보안도 우리가 보안 수준도 끌어올릴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생산성에 대한 향상 효과도 그대로 누리면서 보다 빠른 시간 안에 안전하게 코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점을 둘 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생성형 AI를 도입을 한 개발 프로세스를 운영하실 때에는 보안 테스팅에 대한 생각도 하셔야 되고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있어가지고도 제시드린 것과 같이 AI와 연동을 통해 가지고 안전하게 생성을 하는 자동화 프로세스를 꼭 고려하시고 적용을 해보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뒤에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요. 우리가 개발을 할 때 이렇게 AI를 통해 가지고 생성을 하기도 하는데 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요즘에는 뭐 워낙 알려진 AI 모델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런 모델들에 대해 가지고 가져다가 쓰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직접 트레이닝 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기반이 되는 모델들에 대해서 이제 가져다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공급망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알려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AI 모델들이 다 안전한가 하면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픈소스와 동일해요. AI 모델들도 공개를 했다 하더라도 알려진 취약점들이 존재하는 모델들이 있고요. 물론 취약점 종류 수의 자체가 뭐 오픈소스나 아니면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보고가 되는 것만큼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제 그 수도 점점 증가하고 있고 또 치명적인 케이스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AI 그 모델의 취약점에 있어서도 이제 뭐 여기 예시로 들어놓은 거는 이제 볼러라고 하는 이건 이제 취약점 사례에 대해 가지고 보도까지 된 케이스인데 이렇게 취약한 AI 모델이 지금 허깅 페이스에도 올라가는 있고 경고가 되어 있죠. 위험하기 때문에 세이프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을 자제하는 권고가 있긴 하지만 아직도 포함을 하고 있는 모델이나 소프트웨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AI 모델도 자체적으로 취약점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급망 보안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오픈 소스나 소스 코드를 잘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사후 관리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오픈 소스나 공급망에 있어가지고 소프트웨어 자체는 물론이고 구성 요소가 가지고 있는 취약점들도 같이 관리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소프트웨어가 포함을 하고 있는 모든 구성 요소를 목록화한 S밤이라고 하는 문서들을 만들고 서로 공유할 거를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S밤이라는 용어 자체가 최근에 많이 화두가 되고 있죠. 그런 이제 AI가 점점 발달하고 AI 기술이 점점 보편화됨에 따라 가지고 소프트웨어가 그냥 다른 기능을 하는 다른 소프트웨어를 포함을 하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이런 AI 모델까지를 이제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S본뿐만이 아니라 이 AI 밤으로 확장을 해서 모델 정보를 추가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런 정보를 기반으로 구성 요소, 그다음에 AI 모델에 대해서 취약점을 관리를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어떤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모델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빠르게 찾아가지고 신속한 대응을 수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S밤뿐만이 아니라 이제 AI밤으로 개념을 확장을 해서 문서를 생성을 하고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점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생성형 AI를 활용을 한다라는 게 그냥 개발을 잘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만들어진 산출물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사후 관리를 지속적으로 수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생성형 AI 시대에서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점들, 신경을 조금 쓰셔야 되는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가장 기본적으로는 생성형 AI 물론 똑똑합니다. 너무 잘해주고 뭐 저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생성형 AI가 갖는 기술적인 특성 때문에 잘 동작은 할지언정 안전한가, 보안에 있어가지고 문제점이 있지는 않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보안 테스팅을 한 번 더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한 번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생각을 하실 때, 그럼 보안 테스팅을 해야지. 근데 어떻게 우리가 자동화된 AI 워크플로우와 잘 통합이 될 수 있는 그런 통합이 지원이 되는 자동화된 보안 테스팅 기술을 선별을 하시고, 또 이것들이 하나로 잘 융합이 된 AI 기반의 개발 프로세스를 갖추실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당연히 오픈소스나 서드파티 구성 요소는 물론이고 AI 모델까지를 포함한 그런 구성 요소 목록이죠. AI 밤을 통한 이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까지를 하셔야지 생성형 AI를 쓸 때 이런 AI를 쓰는 효과는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안전하게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전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또 내용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셔가지고 효율적이고 또 안전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많은 분들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